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의 건강 상식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줄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성장기일 때 그리고 활력이 너무 좋을 때의 경우에서는 보호자님들이 대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료에 나와 있는 정량으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 아이는 성장할 만큼 그리고 활동한 만큼 양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의 경우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어떠한 질병을 통해서 식욕 저하가 생기거나 혹은 우리 아이가 비만이라서 살을 빼야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밥에 민감한 상태, 즉 당뇨 같은 경우에서는 칼로리 요구량에 따라 맞춰서 급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님들이 수의사 상담을 통해서 얼마를 먹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대부분은 알고 계시지만 집에서 사료를 급하게 바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료 요구량을 계산함에 앞서 두 가지 용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RER, 휴식기 에너지 요구량이며 다른 하나는 DER, 일일 에너지 요구량입니다. RER의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즉 가만히 있으면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체온 조절을 할 때 정말로 기초 대사량으로 따지는 칼로리 계산법입니다. RER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DER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먼저 RER 계산법은 무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2kg 이상인 경우에서는 우리 아이의 몸무게 곱하기 30 더하기 70이 기본적인 RER 계산 공식입니다. RER이 계산이 되었다면 이제 DER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일일 에너지 요구량은 휴식기 에너지 요구량의 배수를 곱하게 되게 됩니다. 최대 2에서 3, 최소 1 정도로 곱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성장기라든지 활동량이 너무 많을 때는 최소 1.5부터 2배수까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RER이 100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 아이의 DER은 150에서 200까지도 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성장기거나 밥을 너무 잘 먹거나 비만이 아닌데 활동량도 좋거나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는 사료 권장량에 따라서 급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토를 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우리 아이 식욕에 맞게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 아픈 아이들, 비만인 아이들, 더 먹으면 안 되는 아이들의 경우 계산 방식은 보통은 DER을 저는 RER에서 1.2배수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5kg인 친구이면서 구토, 식욕부진 등으로 인해서 밥을 전혀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해서 직접 입에 발라줘야 하는 경우 5kg 곱하기 30 더하기 70을 하게 된다면 그 수치는 220이 됩니다. RER이 220 상태에서 우리 아이의 기력이 떨어지고 운동량이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DER의 계산 방식은 RER의 1.2배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20에 1.2배를 곱하게 되면 264칼로리가 나오게 됩니다. 264칼로리를 하루 동안 급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킬로칼로리는 계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그람수 혹은 몇 캔이 필요하냐에 대한 계산은 다시 한 번 더 비례식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가 기력이 저하가 있을 때 회복식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AD캔입니다. AD캔을 계산을 할 때는 캔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킬로칼로리와 그람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성분 내역 표에 가까이 있을 때 칼로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캔의 경우에서는 한 캔당 183kcal를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례식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몇 캔이 필요하냐 X 대 아까 우리가 정해놨던 칼로리 264kcal를 한 캔당 183kcal가 나와 있다고 비례식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1.44캔이 하루 동안 필요한 요구량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요구량을 1.4캔 혹은 1.5캔으로 간략하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 번 나눠서 급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칼로리는 맞더라도 위나 소화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구토를 너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나눠서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더 많이 자주 조금 여러 번 주는 방식을 통해서 하루 동안 필요한 요구량을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사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그람수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건사료의 경우에서는 뒤에 필요한 그람수 컵으로 대칭을 해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 컵수 계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집에 저울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딱 정확하게 줄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계산 방법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료에서는 칼로리를 항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분표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가쪽에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성분표와 함께 칼로리가 이렇게 적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계산 방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료의 경우에서는 1kg당 3,100kcal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kg 친구 그리고 당뇨나 아니면 식욕부진이 있는 상태에서 기력저하가 있을 때 RER에서 1.2배수를 곱해서 DER을 하루 필요한 요구량이 264kcal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비례식을 3,100에 비율을 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는 하루에 85g의 이 건사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저울이 있다면 종이컵 무게를 뺀 다음 우리가 계산을 해서 급여를 하면 되고 만약에 저울이 없으셔서 힘드시다고 하면 저희 병원에서 구매를 할 때 몇 g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에게는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를 계산을 해달라고 해주시면 저의 경우에서는 이 보호자님께 허락을 구하고 봉투를 뜯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직접 계산을 무게를 빼서 종이컵 안에 샘플 양을 담아 들여서 안에 넣어 드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보호자님들은 건사료의 개수를 세알리시거나 아니면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꾸준히 급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계산을 하게 될 때 주의할 점은 모든 상황이 수치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최소 요구량을 만족시키면서 따라가는 것이지만 우리 아이가 나중에 건강해졌을 때는 또 다른 계산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DER을 향한 RER에 대한 계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회복을 하고 이제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용량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사료든 물이든 요구량은 계산이 되었는데 그 요구량도 절대로 먹지 않은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주사기를 드리게 됩니다. 큰 주사기를 드리면서 용량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주사기를 드리게 되는데 주사기로 천천히 조금씩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빠르게 주게 되면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령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입은 이렇게 굽게 닫혀 있습니다. 주사기를 통해서 안 그래도 먹기 싫어하는데 이걸 억지로 주기 때문에 끝까지 닫고 있는데 빈틈은 바로 옆입니다. 옆에는 아무리 우리가 닫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옆으로 뒤쪽 송곳니 뒤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주사기가 쉽게 들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씩 급여를 해주시면 아이가 너무 심하게 흔들고 저항을 하지 않는 한 비교적 편하게 먹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아이가 물을 너무 안 먹을 때 도대체 얼만큼 먹는 것이 정상인가를 계산하는 간략적인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무게 곱하기 60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5kg라면 무게를 60으로 곱했을 땐 300ml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300ml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안 먹는다고 300ml를 다 주게 되면은 그 역시 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절반, 즉 150ml는 우리가 줄 수 있다로 인식을 합니다. 또한 주의할 경우에서는 한 번에 우리 아이에게 물을 먹일 때 무게의 10배 이상은 주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5kg 친구였을 때 50ml를 그 이상을 한 번에 먹이게 되면 거의 대부분 토를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필요한 사료 요구량이라든지 물의 요구량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최소 조건이고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줘야 하는 계산 방식이지 너무나도 건강한 아이에게는 맞지 않음을 조금 더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